안녕하세요, 빌리조입니다. 현재 미국 서부 시간 2월 16일 화요일 오후 5시 23분입니다. 저는 그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3, 4일 동안 정전도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정전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잠시 에어비앤비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에어비앤비가 지금 있는 곳이 이렇게 생긴 곳인데,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다 부러졌어요. 얼음비가 내려가지고, 얼음비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그런 게 때문에 아무튼 이 지역은 참 좋아요. 완전히 딱 그 미국 중상류층 그런 데에서 지는 동네 같고, 아무튼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다시피 눈은 다 녹았어요. 지금은 눈은 다 녹았고, 바로 근처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공원에도 가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나무 가지가 보시면 다 부러져 있어요 지금. 지금 완전히 진짜 태풍이었죠.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얼음비에다가 태풍까지 와가지고 진짜 지금도 정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그때쯤이면 고쳐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저는 오리건주에서 지금 지내고 있고, 일단 또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지금 한 0.34% 정도 좀 내려가가지고 아직도 시장은 좀 뜨겁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RSI가 아직도 70 이렇게 넘어가 68 이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직 좀 들어가기가 추매하기가 좀 그래서 저는 한 주도 안 주었습니다. 일단 RSI가 적어도 한 60 밑으로 내려와줘야 좀 애플 같은 것도 주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계 1등주 애플은 보시다시피 지금 딱 보면 RSI가 딱 47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딱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일단 나스닥 전체적으로는 과열인데 지금 애플 혼자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타이밍이 또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애플의 세계 1등주에 투자하는 거는 그 세계 1등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애플에 투자하는 이유는. 근데 세계 1등은 결국 시장이 좋아야 세계 1등도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보다가 이렇게 딱 15일이랑 만약에 60일 이동 평균선에 만나는 그런 지점이 오면 그럴 때 한번 줍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제가 저번 주에 한 2주 정도 더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하나도 안 주었어요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딱 보면 테슬라도 RSI가 50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아주 전형적으로 딱 좋은 타이밍이긴 해요, 줍기가. 그런데 저는 일단 나스닥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번 주에 저는 저번 주에 한 5주 정도 주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줄 필요까지는 없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아직은 좀 대기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이게 좀 웃긴 게, 제가 이 눈보라 때문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근데 구독자 수가 더 늘었어요, 희한하게. 나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 오히려 신경을 안 쓰니까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내 재산 빼고는 다 늘어나더라고. 아무튼 비트코인도 신경 안 쓰니까 무슨 5만 불 찍고 그랬나 보네. 오늘 대단하네요 진짜. 아무튼 비트코인 저 따라서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ARKG도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EMA 15일까지 내려왔는데, 일단은 대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제 자체가 지금 인생 자체가 지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신경 쓸 그게 안 돼요. 이 회사 일도 바빠 죽겠고. 진짜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저번에 그 정전되기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잘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드는 생각이,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왜 생각을 안 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생각을 왜 안 하고 살까. 그 우석님의 부의 본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이제 다시 좀 정독을 했는데 이번에 2번째 읽었어요, 책을. 그 사람이 그 작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 경영학과 교수님 중에 자기가 좋아하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맨날 학생들한테 했던 소리가 있대요. 웃으시면서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한다.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한다요. 열심히 안 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열심히만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참 그거를 읽고 나서 좀 드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면서 항상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 그 정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길가에 있었던 노숙자분들도 진짜 열심히 청소하시고 그래요. 그럼 미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노숙자들한테 당연하듯이 그 주변에 좀 이렇게 정리도 하시고 그러시는 노숙자분들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보면 다들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길가에 이렇게 앉아서 구걸 하시는 분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분이나 다들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는 기본 그 베이스예요. 마치 이제 수능을 이제 보려고 하는 고등학생들이 싹 다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서울대를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지방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대학교를 갈까요? 그 차이는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북이랑 토끼랑 경주를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동화 얘기. 거기도 보면 거북이가 실제로는 토끼랑 경주를 할 때 달리기 시합을 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략적인 선택은. 딱 그 전략적인 선택은 뭐였냐면 오히려 야 토끼가 거북이한테 달리기 시합을 내기를 해서 이긴 그게 교훈이 아니고 교훈은 내가 만약에 거북이라면 수영 시합을 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토끼랑 경기를 할 때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적에 맞춰서 살아가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뭐 내신이 1등급이고 뭐 수능이 1등급이면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그렇지 못하면 뭐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보면 아파트 청약인가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보면 무슨 등급이 있더라고. 한국은 싹 다. 그게 뭐 나쁘다 그렇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에 살아가는데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항상 이렇게 남들한테 짜여진 그런 구조로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을 잘 안 해요. 나 스스로 나를 위해서 생각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게 그냥 맞춰서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남한테 맞춰서 살아가는 게 물론 그러한 시기도 필요한데 저는 또 그런 거를 젊을 때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이렇게 비비면서 맞추면서 사는 것도. 그런데 이거를 나이 들어서 한다는 거는 저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투자를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진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원리를 안 알려줘요. 학교에서. 그게 제가 볼 때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자본주의를 이해해버리면 뭐 머리가 저는 뭐 그렇게 똑똑한 편도 아닌데 저 같은 사람도 이해를 하잖아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공부를 좀 하니까 돈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알고 이렇게 뛰어들어야 되는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승진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물론 승진하는 게 좋은데 글쎄요. 회사 일은 규모 가변적이지가 않아 가지고 규모 불변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레벨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얻는 소득에 대한. 근데 투자라는 거는 규모 불가변적이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옛날에 10,000원도 안 할 때 1000개를 산 사람 있잖아요. 그럼 1000만원을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은 100억이 됐겠죠.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거를 계속 해야 된다. 결국은 돈을 얼마나 월급쟁이로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이 물론 어느 정도는 중요하긴 한데 소득도 제가 볼 때는 좀 적당하게 글쎄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그런 적당한 레벨을 좀 찾기는 좀 주관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만큼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 외에 다른 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당장 뭐 돈이 되지 않더라도 제가 이거를 은퇴를 하고 나서도 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전 재밌어요, 이게. 뭐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지금은. 그리고 뭐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저는 뭐 물론 남들이 칭찬해주면 뭐 좋죠, 좋은데 그렇게 남들한테 시선을 받기보다는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나중에 제가 자식이 생기면 이런 것들을 찍어 놓은 거를 보여주기도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자식들은 또 영어만 쓸 수도 있는데 한국어도 좀 가르칠 겸 그래서 한국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규모 불가변적인 일들 있잖아요. 투자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게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도 규모 불가변적이죠.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진짜 한 2달 됐나요? 2~3달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630명 정도 구독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재밌으니까 하다 보니까 또 JD 부자 연구소 말고도 그리고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도 요즘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 구독자 수도 늘어나겠죠. 걸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 편집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솔직히 편집이라도 뭐 컷 편집 이런 것밖에 못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비트코인 투자를 그냥 비트코인이 나쁘다 뭐 이렇게 안 좋다 그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한 100만 원만 투자해 보시면 어떤 건지를 배우거든요. 사람이 알게 모르게. 그래서 좀 좋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한 돈을 일단 넣어보자. 그게 일단 제가 작년에 배운 거예요. 제가 작년 6월 말인가 7월 초부터 테슬라 했는데 테슬라를 한 주도 안 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2,000불이 넘어갔어요. 그 주식 분할하기 전에. 와, 그래가지고 그때 멘붕이 터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사도 되는 주식이구나. 그래서 그때 한 2,100불인가 찍고 내려왔을 때 2,000불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00불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거에 대한 어차피 테슬라라는 기업을 또 일론 머스크를 보고 또 그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추매를 계속 했죠. 추매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테슬라가 제일 효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규모 불가변적이라는 게 그냥 저도 테슬라를 원래 한 10% 들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자기가 알아서 커서 20%가 됐어요. 자기가 알아서 커가지고 애플은 막 비빌 기고 있을 때 테슬라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애플이 올라갈 때는 또 테슬라가 내려가고 뭐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세계 1등주 그리고 세계 1등 천재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 성향 자체가 아무리 어떤 기업이 좀 이렇게 커서 내가 정말 몰빵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저는 몰빵의 유혹을 좀 참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어떤 특정한 테슬라는 제가 볼 때 몰빵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괜찮은데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틀릴 거라는 거를 이미 거의 한 80%는 확정을 짓고 투자를 하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잃을 수 있는 금액만 넣으려고 해요. 그게 제가 볼 때 한 종목당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40% 정도 맥스 그 정도만 해서 뭐 세계 1등주도 한 최대 맥스는 40%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천재 CEO 투자하는 것도 최대 한 40% 이렇게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냥 현금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제일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맞는 걸 계속 찾아가는 중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끄러워서 못 가겠네. 다시 돌아가야겠다. 미끄러워. 아무튼 그래서 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막
많은 종목을 사도 좀 그렇지만 또 너무 한 종목만 가지고 아니면 또 한 그런 것만 가지고 좀 몰빵을 한다는 거는 일단 지금의 저는 좀 그게 좀 그 리스크가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제 멘탈로는. 그래서 진짜 그 테슬라만 몰빵을 해가지고 뭐 옛날 한 5년 6년 전부터 들고 있으면서 테슬라의 그런 10배 100배 되는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진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뭐 사회주의 선언 이런 마르크스 이런 거를 읽어보면 저는 사회주의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아니 마르크스의 사상을 읽어보면 그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읽어보니까 왜 이거를 좋아하는지는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근데 딱 하나 문제는 뭐냐면 마르크스는 리스크를 생각 안 했어요. 리스크.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리스크를 얼마나 테이킹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소득이 달라지는데 그걸 못 봤더라고요. 자본가한테는 자본가가 그냥 앉아서 돈놀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 그 나름대로는 물론 노동자처럼 힘들게 공장 가가지고 손가락 잘릴 일이 없지만 회사가 망하면 그 사람 집안도 망하고 다 망하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리스크라는 게 뭔지. 아무튼 그래서 좀 저도 생각을 좀 했으면 테슬라 같은 거를 한 2016년부터 저는 그때 당시에도 뭐 인턴십도 하고 뭐 그렇게 돈을 벌었거든요.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돈 그거 다 어디 다른 데 쓰고 그랬었어요. 막 그 뭐 영화 보는데 영화 보러 가고 뭐 술 마시고 그런데 쓰잘데기 없는데 써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생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물론 그 나름대로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읽을 수 있는 책은 다 읽었지만 책만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행력도 부족했고 그래서 참 머리가 안 좋으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네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좋든 싫든 간에 자본주의 시대에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시스템이 싫으면 뭐 어떻게 다른 나라 가면 돼요. 뭐 저기 북한을 가든 베네수엘라 가면 돼. 그런데 가면 근데 그런데 또 살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 북한이랑 베네수엘라가. 그러면 결국 남은 선택지는 우리는 여기에서 자본주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 그거 안 하고 맨날 그 맛집 가고 맨날 그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특히 저도. 근데 조금만 이렇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몸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좀 저한테 맞지가 않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맞지도 않는 옷을 꾸겨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직장인들이. 근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게 젊을 때부터 특히 자식도 없고 뭐 아무튼 그럴 때부터 돈도 모으고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는 뭐 내가 뭐 회사를 다니더라도 좀 뭐 잘리더라도 걱정 없이 잘릴 수 있겠구나라는 좀 확신이 좀 섰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좀 해봤으면 하거든요. 항상 수학이라는 게 뭐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산수를 해보라는 거예요. 산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뭐 한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 1년에 4천만 원씩만 뽑았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쪽으로는 그런데 또 사람 실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안전마진을 좀 둬가지고 거기에서 한 20% 더 해가지고 12억 정도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뭐 그닥 그렇게 할 게 없겠구나. 그런 좀 확신이 서더라고요. 근데 저 자체가 또 좀 약간 구두쇠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돈을 쓰면 쓰는데 굳이 뭐 안 써도 되는 걸 안 쓰거든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요즘은 또 술을 안 마시게 된 계기도 제가 원래 술을 옛날에는 대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는 제가 술을 계속 마셨는데 밤마다. 근데 어느 순간 주짓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취미 활동을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면 술을 자연스럽게 끊었어요. 운동이 더 좋다 보니까 술보다. 그런 게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잠 잘 자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이 잠을 잘 자야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좀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그냥 주절주절 거려봅니다. 한국도 춥죠? 예, 아무튼 설날인데 설날 다들 잘 보내시고, 예, 전 또 나중에 또 노트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